세계 5대 오페라 극장에서 주연으로 공연한 동양인 최초의 프리마 돈나이자. 인종차별이 만연했던 90년대에 이탈리아 최고 소프라노에게만 준다는 황금 기러기상을 동양인 최초로 수상하며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월클 기록을 남겼으며 클래식뿐만 아니라 2002년 한일 월드컵 응원곡과 드라마 명성황후에 나아가거든, 각종 예능과 드라마, 올림픽에서도 종종 출연하여 전 국민이 다 아는 최고의 성악가죠. 오늘은 대한민국의 리릭 콜로라루타 레전드 소프라노 성악가 조수미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1962년 11월 22일) 경남 창원에서 전쟁 직후 태어난 조수미는 셋방살이를 할 정도로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는데요. 그녀가 4살이 되던 해 어느 날 어머니와 같이 길을 걷던 도중 어떤 기이한 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할머니는 조수미를 유심히 보면서 대뜸 "저렇게 아이가 영악하면 단명할 것이다" 라며 심각하게 얘기했는데요. 조수미의 어머니는 기가 차면서도 걱정되는 마음에 "그럼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할머니는 "뭐든지 두드리라. 두드리면 나쁜 기운이 빠져나갈 것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곰곰이 고민하던 조수미의 부모님은 피아노를 두드리면 되겠다고 생각하였고 셋방살이를 하면서도 어렵게 돈을 마련하여 당시 전쟁 직후에 굉장히 고가였던 피아노를 구입합니다.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4살의 조수미는 집에 누가 있든 없든 하루 8시간씩 어머니가 방문을 잠그며 하드한 스파르타식 피아노 연습을 강요받게 됩니다. 한창 놀고 싶어 했던 조수미는 너무 힘든 나머지 8살이 되던 해에 가출을 결심하는데요. 그러나 가출을 막상 했지만 돈도 없고 갈 데도 없어서 6시간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어머니는 "너는 나처럼 한 사람의 아내로 사는 것보다 만인에게 사랑받는 성악가가 되어라" 라며 피아노와 더불어 성악도 연습하게 됩니다. 사실 조수미의 어머니는 어릴 적 꿈이 성악가였지만 나라의 전쟁과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꿈을 접었었는데요. 성악가에 대한 꿈이 계속 남아있었던 어머니는 조수미가 뱃속에 있을 때 24시간 내내 마리아 칼라스의 성악곡들로 태교했다고 합니다. 후에 조수미는 이 일화들을 얘기하며 "이미 태아 때부터 나는 성악가가 결정된 운명인 것 같다 라고 회상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된 조수미는 동요 좀 부른다는 초등학생들이 서로 다이다이 뜨는 KBS에 누가 잘하나 라는 동요대회를 나가게 되는데요. 이 대회에서 가볍게 우승한 조수미는 연말에 열리는 왕중왕정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결선에서 6학년 언니에게 밀려 아쉽게 우승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대회에서 심사위원으로 참가했던 유병무 선생님은 조수미의 동요를 듣고 심상치 않은 성악가가 될 것을 알아봅니다. 한편 조수미의 어머니는 조수미가 앞으로 전공을 성악으로 할지 피아노로 할지 고민하던 시기였는데요. 결국 어머니는 곧 찾아올 조수미의 변성기를 걱정하며 이 대회 이후 결국 피아노를 전공시키기로 합니다. 그러나 조수미가 피아노를 전공한다는 소식을 들은 유병무 선생님은 매다닥 어머님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유병무 선생님은 어머니에게 간청하며 "수미의 목소리는 10,000명에 하나 있을까 말까한 굉장히 독특한 목소리이다 라며 성악을 할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했고 어머니는 결국 유병무 선생님을 믿고 성악 전공을 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이후에 찾아온 조수미의 변성기는 유병무 선생님의 탁월한 목관리 덕분에 아름다운 목소리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조수미를 길러낸 유병무 선생님은 이후 조수미 외에도 세계적인 소프라노 신영옥, 김수연, 테너 박종호를 발굴해냅니다. 중학생이 된 조수미는 성악으로 선화예중에 입학하는데요. 당시 조수미가 듣던 음악은 의외로 클래식이 아닌 팝이나 R&B였습니다. 그렇게 선화예중을 거쳐 선화예고에 입학한 고등학생 조수미는 당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소프라노였던 서울대학교 이경숙 교수님에게 레슨을 받게 되는데요. 첫 레슨에서 이경숙 교수님은 고등학생인 조수미에게 기대하지 않으니 편하게 노래를 불러보라 하였고 조수미가 노래를 부르자 이경숙 교수님은 점점 무관심한 표정에서 180도로 다른 태도로 경청하게 됩니다. 노래가 끝나자 이경숙 교수님은 조수미를 와락 끌어안고 짧고 굵은 한 문장을 이야기하는데요. "넌 틀림없이 세계적인 성악가가 될 거야 라고 말이죠. 이후 이경숙 교수님에게 일주일에 단 한 번 레슨을 받았지만 놀라운 속도로 성악 스킬을 익혀나갔고 입시생이 된 조수미는 서울대학교 음대에 시험 보게 됩니다. 서울대 입시날 조수미가 선보인 입시곡은
심사위원들이 넋을 놓고 볼 정도로 너무 뛰어났으며 이때 받은 입시 점수는 서울대 음대가 생긴 이래 그리고 이후 현재까지 40여 년 동안 최고 점수로 아직도 깨지지 않는 무시무시한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서울대 음대 최고 점수로 들어온 조수미는 주위의 많은 선생님들의 기대 속에 입학합니다. 하지만 막상 대학교에 온 조수미는 성인이 되니 재밌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매일매일 술과 나이트클럽에 빠져 살며 레슨은 허구한 날 빠지고 학점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야말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학교 음대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K군에 조수미는 첫눈에 반하게 되는데요. K군에게 적극적인 구애를 했지만 K군은 이미 전부터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수미의 적극적인 대시 끝에 결국 K군은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조수미와 만나게 됩니다. 첫사랑 K군과 사귀게 된 조수미는 아예 학교 생활과 성악을 포기해버리고 K군에게 모든 시간을 쏟게 되는데요. 그 결과 계속된 학점 경고로 조수미는 서울대학교에서 퇴학 조치를 받게 됩니다. 충격을 받은 부모님은 조수미를 강제로 유럽 유학을 보내는데요. 유학을 온 조수미는 K군과 연락을 지속적으로 시도했지만 K군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언젠가 연락이 되겠지란 마음으로 유학 생활을 버티던 중 K군의 한 통의 편지와 함께 이별 통보를 받고 맙니다. 알고 보니 조수미와 같은 성악가 친구와 K군과 눈이 맞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수미는 충격으로 유학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려 했으나 부모님의 간곡한 설득으로 인해 다시는 연애를 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성악가의 길로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대학 시절 잠깐의 방황이 있었지만 조수미는 이제 다시 열심히 성악을 배우게 되는데요. 하지만 동양인 인종차별이 만연했던 시기와 집안의 가난으로 또다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조수미는 매일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고 연습할 공간조차 마땅하지 못하여 방 안에서 숨죽여 연습하거나 길을 걸으며 몰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일 굶거나 빈약하게 밥을 먹은 탓에 길거리를 걷던 중 그만 쓰러지고 마는데요. 병원에서 깬 조수미는 빈혈이 심각하여 노래를 부르다 쓰러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의사를 통해 듣지만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입학시험을 위해 다시 같은 생활을 버티기로 합니다. 시간이 흘러 입학시험 당일 입시장에 도착했지만 반주자가 연락이 되지 않고 결국 시험 시간에 오지 않는 큰일이 생겼는데요. 조수미를 포함한 60여 명의 입시생이 모두 같은 반주자였기에 입시생들과 교수님들은 입시를 치를 수 없어 멘붕 상태였습니다. 학교 측과 입시생들은 반주자를 구하지 못하여 반주를 칠 줄 아는 학생을 구하기 시작하였는데요. 바로 그때 어릴 적 방에 갇혀가며 8시간 동안 혹독하게 배워놓아 수준급으로 피아노를 칠 수 있었던 조수미는 자신이 피아노를 칠 줄 안다며 60여 명의 입시생들을 모두 반주하기로 합니다. 한 명 한 번도 합을 맞춰보지 않았지만 60여 명의 입시생들은 모두 반주해 주었고 마지막에는 직접 피아노를 치면서 본인의 입시 노래까지 해내고 맙니다. 이에 모든 교수님들은 기립박수를 쳤고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역대 최고 점수 기록으로 수석 입학합니다.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에서 레슨 직전 단 5분만 연습해도 곡 하나를 할 정도로 실력이 올라온 조수미는 대학 5년 과정을 2년 만에 초스피드 조기 졸업을 하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프로 성악가가 되기 전 평소 이탈리아의 교통과 마음대로 오는 버스 시간에 불만이 있었던 조수미는 차 하나를 사기 위해 스페인에서 열리는 비냐스 국제 콩쿠르를 나가게 되는데요. 순식간에 1위를 차지하고 2만 유로, 우리 돈 약 3천만 원을 받아 차를 구입합니다. 차 한 대 뽑기 참 쉽죠? 이후 1986년 트리에스테의 베르디 극장에서 오페라 리골레토의 질다 역으로 첫 주연 데뷔를 하면서 조수미는 본격적인 프로의 길로 걷게 됩니다. 프로 데뷔 이후부터는 간단하게 짚으며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베를린 필하모닉 지휘자이자 당대 최고의 지휘자인 카라얀 앞에서 노래한 유튜브 영상은 아직도 전설의 영상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신인 성악가들 3명이 카라얀 앞에서 밤의 여왕을 부르는데 다른 성악가들은 제쳐두고 조수미와만 계속 대화를 합니다. 카라얀은 조수미에게 한국에서 배웠다니 놀랍다, 신이 내린 목소리다 라며 극찬을 하였고, 이 영상이 클래식계에 퍼진 이후 신인이었던 조수미는 국제무대에서 인지도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1912년에 작곡한 체르비네타의 노래는 인간이 부르기조차 힘든 고음으로 20분이 넘게 쉬지 않고 불러야 하는 곡이었는데요. 작곡가 슈트라우스는 지구상엔 이 노래를 부를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여 악보를 쉽게 조정합니다. 그러나 1994년 조수미는
수정하기 전에 원본 확보를 세계 최초로 성공하여 녹음하였습니다. 가난했던 조수미는 한 벌에 수백만 원이 넘는 드레스 대신에 항상 시장에서 원단을 직접 끊어 의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앙드레 김이 조수미의 공연을 보게 되었고 아름다운 목소리에 비해 초라한 드레스를 입은 조수미를 보며 안타까워했는데요. 공연 직후 직접 찾아가 앞으로 자신이 직접 연주용 드레스를 준비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약속은 무려 20년 넘게 앙드레 김이 세상이 떠나기 전까지 지켜졌고 200벌이 넘는 의상을 조수미를 위해 제작했습니다. 조수미가 목이 아프면 찾아가는 의사가 있는데 이 의사에게 기자가 찾아와 조수미가 왜 노래를 잘하는지에 대해 이유를 묻자 조수미는 목젖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하였습니다. 평소에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조수미는 이탈리아 축구 국가대표팀의 열혈 팬인데요. 때문에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대표팀 응원과 의뢰에 흔쾌히 녹음했다고 합니다. 조수미가 유학 생활을 하던 1983년에는 동양인 인종차별이 유독 심했을 때라 서양 사람들의 문화인 오페라에 동양인인 조수미가 배역을 맡기기에는 쉽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마치 금발의 외국인이 한국에서 심청전을 부르는 듯한 느낌이었겠죠? 그러나 조수미는 동양인 최초로 국제 콩쿠르 6개를 모두 석권하였고 세계 5대 오페라 극장에서 단역이나 조연이 아닌 주인공으로 공연한 동양인 최초의 프리마 돈나이며 동양인 최초로 이탈리아 황금 기러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조수미의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딸인 조수미에게 사랑을 아낌없이 주었는데요. 2006년 파리에서 중요한 독창회가 있던 날 하필 아버지가 한국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독창회를 취소하고 한국으로 가려 했으나 어머니는 많은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너의 본분이고 노래를 해서 그 음악회를 아버지께 바치는 게 너의 본분이다 라며 귀국을 말렸고 조수미는 어머니의 뜻대로 예정대로 독창회를 진행하기로 합니다. 공연 프로그램이 모두 끝나자 조수미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관객들에게 이 노래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노래를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예정이 없던 곡인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와 한국 가곡인 그리운 금강산을 불렀습니다. 그날 파리 샤틀레 극장을 가득 채운 객석은 눈물바다가 되었고 전원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조수미의 원래 이름은 조수경입니다. 하지만 영어 표기와 외국인들의 발음상 경이라는 발음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름을 조수미로 바꾸게 됩니다. 97년 한국의 IMF로 인해 주불 한국 대사는 프랑스 대기업 총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한자리에 모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시간이 없다며 거절하자 로마에 있던 조수미에게 독창회를 부탁합니다. 조수미가 독창회를 수락하자 프랑스의 대기업 회장들이 조수미를 보기 위해 가족들까지 모두 불러서 한자리에 모두 모이게 되었고 한국은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대학 시절 K군과의 연애 이후로 아직까지 미혼 상태이며 90년대에 결혼을 약속한 프랑스 남자가 있었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반려견들과 같이 생활해왔는데요. 최근에는 19년을 키운 반려견 신디를 떠나보내고 동물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조수미는 평범한 성악가보다는 만능 음악인, 엔터테이너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때문에 정통 성악 활동보다는 예능, 드라마, 가요 등에도 활발한 활동을 했는데요. 한국인에게 가장 사랑받는 아티스트로 남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던 조수미는 국내 클래식 연주자들 중 단연 독보적인 앨범 판매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적 앨범 판매량이 100만 장이 넘으며 이는 우리나라 클래식에서 조수미와 파페라 테너, 임형주뿐입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업적과 올해 34년차 성악가로 아직까지도 세계 각지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에 있는데요. 57세의 나이로도 계속해서 만능 엔터테이너 성악가로 많은 업적을 남기고 있는 최고의 성악가 조수미.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월클 아티스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클사였으며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